자, 이제 하는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전 시간에 조건문 이제 완료를 다 했고요. 엘if랑 else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문을 활용해서 좀 하드 코딩스럽지 않게 스마트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이런 연습도 좀 해봤는데, 오늘은 반복문 배울 거라고 미리 예고 드렸고요. 반복문을 사용하는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수업이 종료가 됐었죠. 자,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반복하는 문법,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문법이라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녀석은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문법 그 자체예요. 근데 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올바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3요소가 있습니다. 이 3요소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초기에 사용하는 이 시점에 원하는 대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요소를 하나씩 알아볼 건데, 첫 번째 값이고요, 조건이고 스텝입니다. 값과 조건, 스텝이에요. 이 세 가지가 3요소가 이루어져야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반복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값이라는 건 초기 값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종료 조건을 의미해요. 그리고 스텝, 이 녀석은 말 그대로 보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이게 반복문의 3요소입니다. 얘네를 갖춰야만 한다. 여러분, 반복문의 키워드, 예약어는 뭘까? 자, while이라고 하는 녀석과 for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모든 언어 공통으로 다 튀어나오는 얘기인데, while문, for문이라고 해서 둘 다 반복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일단 while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리고 for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에서의 for는 for 반복은 뭐 while문이 하던 거를 for로 대체할 수 없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특수한 상황이 좀 더 유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while문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면이라고 본다면, for문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에 좀 더 훨씬 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for는 나중에 그 특수한 상황을 겸비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while 공부를 할 것이다. 자, while이라고 하는 이 영단어는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우리가 의미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뭐 하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되게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약어, while이라는 예약어와 이 3요소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 쉽게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제가 이 코드를 가지고서 이 if라는 부분을 while로만 바꿨더니 얘는 실제로 반복문 처리가 됐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실행이라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는 분명 우리는 화면에 써있는 출력문이 하나, 둘, 셋밖에 없는데 출력의 결과는 5줄이 나와요. 그렇다라는 건 이렇게 찍혀 나오는 3개는 이 반복문 안쪽에서 처리가 됐긴 됐구나, 한 번밖에 안 썼지만 실제로 여러 번 출력을 했다라는 건 여러 번 실행이 됐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if를 사용해서 조건문을 사용했던 그 코드들에 if 대신에 while만 넣으면 이게 가능할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던 if를 while로 바꿨더니 실제로 반복 처리가 제대로 됐던 이 상황에서는 이 3요소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3요소가 적절히 다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if 대신에 while만 들어가도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던 거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던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요소의 중요성 따져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while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눈으로 좀 봐볼게요. 일단 if부터 한번 다시 보죠. 얘는 조건문입니다. 그러면 이 if라는 예하고가 튀어나오면 컴퓨터는 아, 이거 조건문이구나. 내가 뒤에 있는 조건 연산을 수행하고 이 조건 연산의 결과로 true 혹은 false를 이 자리에 남겼을 때 true인 경우에는 종속되어 있는 코드들을 실행할 거야 라는 의미였죠. 자,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컴퓨터는 더 이상 실행할 코드가 없을 때 이 해당 종속을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다음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조건문을 사용하던 방식이었어요. 혹은 애초에 이 조건 연산이 false, 거짓이었다면 애초에 이 종속되어 있는 녀석을 안 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 조건문을 빠져나와서 다음 밑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사용하던 if였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while로 바뀌면 얘는 if랑 거의 똑같아요. if랑 다른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자, while 이걸 만났을 때 컴퓨터가 얘는 반복문이네. 그럼 반복문에 대해서 난 조건을 봐야만 해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따집니다. 이 조건을 따졌을 때 이 결과 이 자리에 true가 남거나 false가 남거나 여기까지는 if랑 동일하죠.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true가 남았을 때 종속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 false가 남았을 때 종속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아. 이것까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드러나요. 자, 조건이 true일 때 종속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 전부 다 실행을 했다면 if문의 경우는 코드가 더 이상 없으니까 밑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코드를 실행하게끔 돼요. 근데 while문은요. 코드를 다 실행하고 나면 다시 올라가요. 조건을 보러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건이 true면 또 종속되어 있는 걸 실행해요. 그리고 또 올라가요. 그러면 반복문이 왜 언제까지 이렇게 돌 수 있는 거죠? 이 조건이 처음으로 거짓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3요소 중에 종료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건이 거짓을 만나게 됐을 때 종속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문을 탈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if랑 다른 점은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이 참인 동안에 계속 코드를 실행할 것이다. 언제까지? 조건이 거짓을 만날 때까지. 이게 기본적인 반복문 while에 대한 개념입니다. 조건 연산하는 과정이나 종속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if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if는 코드를 실행했을 때 더 이상 실행할 코드가 없다면 if문이 그냥 해제되면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근데 while문은 다시 조건을 보러 올라간다. 그래서 조건을 따졌을 때 얘가 거짓이 아니라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종료 조건을 지금 눈으로 봤어요. 이 while이라는 예하고 옆에 쓰여있는 이 조건부를 봐서 아, 얘가 거짓을 만나면 탈출한다 했으니까 실제로 종료를 언제 시킬지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는 거겠구나. 뭐 몇 번 반복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부분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초기값과 스텝이라고 하는 보폭이라고 하는 녀석이 남았는데 초기값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코드에선 i를 의미해요. i라고 하는 녀석. 얘가 왜 초기값이냐. 자, 종료 조건에 i라는 값이 쓰였어요. 그죠? 이 i라는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 while문은 참을 만나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종료 조건을 판가름하는 초기 설정 값을 의미하는 게 초기 값입니다. 그래서 i가 1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1부터 시작한 i는 3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true, 참을 만나서 종속된 코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종속된 코드를 실행했다라고 했을 때 출력은 출력대로 진행을 할 것인데 그 다음에 온 이 코드,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i가 1이었던 녀석이 2가 됐어요. 그죠? 이 코드가 실행된 시점에서 i는 현재 2입니다. 그 2라는 값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조건을 다시 따졌을 때 이번에는 2가 3보다 작거나 같냐를 물어보는 거겠죠. 아직도 참인 거 맞죠? 그러면 얘를 또 합니다. 또 했을 때 i는 1 증가 또 하죠. 그럼 i가 3이 되겠네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3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맞는 말이니까 또 실행을 할 거고요. 얘까지 실행을 하면 i는 이제 몇이에요? 4. 그럼 i가 4가 됐을 때 올라가면 얘가 4란 얘기니까 더 이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거짓이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빠져나온다. 그래서 총 3번 반복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i의 값이 1씩 증가하던 이 과정이 스텝입니다. 스텝 보폭. 얘를 왜 스텝이랑 보폭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건 i가 1부터 시작해서 3까지를 원하는 거예요. i가 4가 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1부터 3까지를 원하는 건데 이 1부터 3까지를 얘기할 때 i라는 이 녀석이 가진 값이 1씩 커질 것이냐 아니면 뭐 2씩 커질 것이냐 뭐 3씩 커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스텝 보폭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스텝을 2로 바꾼다면 i는 이제 1씩이 아니라 2씩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i 1일 때 한 번 실행될 거고 코드가 실행되고 나면 i가 3이 될 거니까 한 번 더 실행할 거고 그리고 나면 i가 5가 될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실행을 못하겠죠. 그러면 출력의 결과 8일은 8과 8, 3, 24만 나오겠죠. 이렇게 스텝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 이 세 가지가 이 3박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련의 반복문을 처리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개발하게 될 거예요. 초기값, 종료 조건 거의 신경 안 쓰게 될 겁니다. 스텝도 마찬가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좀 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반복문을 배우는 이 시점에는 이런 식으로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잘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제 좀 더 간략하게 상황을 적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 상황이랑 똑같아요. 출력의 상황만 좀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던져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만들어낸 i라는 초기값 그리고 종료 조건에 사용되고 있는 이 i라는 값 출력에 사용되는 i라는 값 i의 값을 증가시키는 스텝에 쓴 i라는 값 지금 어느 곳에도 i가 다 쓰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i가 아닌 i를 사용하지 않는 뭐 안녕하세요 같은 문자를 넣거나 아니면 뭐 10이라는 숫자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출력을 3번 반복할 뿐이에요. 제가 지금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에 사용됐던 변수를 우리가 꼭 반복문의 안쪽에서 써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기값과 종료 조건과 스텝은요. 반복문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3요소인 거지 반복문 안에서 실제로 반복돼야 될 내용에 꼭 필요한 녀석은 아닙니다. 제어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반복하고 싶은 거를 넣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반복문의 형태를 봤을 때 이 안에 실제로 반복되는 코드가 어떻게 쓰여져 있든지 간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딱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코드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반복문은 i라는 변수가 가진 값이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며 총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좀 더 요약해보자면 그냥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반복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반복문의 구성을 딱 보면, 이만큼을 딱 보면, 아, 얘는 총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야.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제가 얘를 이렇게 바꾸면요. 총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겠죠. 제가 얘를 이렇게 바꾸면요. 총 9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겠죠. 그쵸? 별로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가면 몇 번 반복해요? 2번. 그쵸? 1, 3, 5 순으로 i가 값이 변할 텐데 얘는 지금 5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5부터 안 할 거니까 1, 3 2번 반복하는 반복문이겠구나.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체크를 하셔도 반복문을 실제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저는 총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의 안쪽에서 1이라고 하는 출력값을 5번 찍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1 5번 나와라 하고 싶은 거죠. 여기가 포함 관계가 없으니까 5번 나와라 하고 싶은 상태인데, 자, 초기값이 없어졌다. 무슨 일이 생겨요? 조건에서 초기값을 가지고 있는 i라는 변수를 조건에서 쓰고 있는데 초기값 자체가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i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여기 좀 문제가 있죠. 애초에 이거 실행하면 i라는 네임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뭐라고 할 텐데 이거는 에러가 나오진 않았네요. 어쨌든, 자, 그리고 이 초기값은 살았는데 종료 조건이 없다. 이거는 뭔가 문법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조건문이든 반복문이든 당연히 조건 요소가 와야만 해요. 컴퓨터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자리에 true 혹은 false를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조건식 자체가 없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료 조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스텝. 얘가 없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이제 조건이 거짓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없죠. 왜냐면 i는 1인데 참이네? 들어와서 출력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코드 없으니까. 그럼 i는 계속 1이죠. 그럼 얘는 무한 루프, 무한 반복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되게 잠깐 사이에 스크롤이 엄청 작게끔 찍혀 있어요. 이거 쭉 올려서 보면은 아직도 올라오고 있어요. 스크롤 지금 여기 있는데 엄청 많이 찍혔습니다. 그 순식간에. 무한 루프에 빠져서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 스텝이 적절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반복문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3요소가 왜 필요한지 느낌이 좀 오시겠죠? 각각의 역할들이 확실히 존재하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찍었다. 바뀐 거라고는 출력문의 순서와 스텝의 순서만 바뀌었어요. 그 둘이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렇게 됐어요. 이 차이밖에 없는데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1이 몇 번 나와요? 이거 5번 나옵니까? 5번 나올 텐데요. 5번 나와요. 왜 5번이 잘 나와요? 똑같아요, 방식은. i의 값 보고 조금 따져서 들어왔을 때 이거 할 건데 여기까지 코드 끝나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바뀌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쓴다면 여기에 지금 i 값을 출력해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1, 2, 3, 4, 5가 찍혀 나오는데 프린트가 아래로 간다는 얘기는 이미 증가되고 나서 숫자를 찍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2, 3, 4, 5, 6이 나오겠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복문을 횟수를 딱 정확히 설정해서 반복문을 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스텝이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녀석을 밑에서 받쳐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반복하고 싶은 코드가 이 안쪽으로, while문 안쪽에 중간에 위치를 하고 스텝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 반복하려고 마음 먹었던 코드의 아래쪽에 위치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while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while문을 실제로 다뤄보겠다, 써보겠다 라고 했을 때 자, 뭐 j는 1이야, while j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돌릴 건데 여기까지 적은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코드를 적기 전에 이거 먼저 쓰기 전에 일단 필요한 구성부터 갖춰 놓고 그 사이에 내가 원하는 거를 입력을 해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아직 이거 어색하기 때문에 얘를 되게 많이 빼먹으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하시지만 대부분 다 이걸 실수하세요. 근데 이걸 빼먹으면 100% 무한루프에 걸리니까 무한루프에 빠지면 당황하시다가 애초에 컴퓨터가 튕기는 경우도 생겨요. 이 사이트가 이제 튕기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코렉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출력을 안 찍게끔 막아놓는 게 있어서 튕기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꼭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녀석을 쓰기 전에 모든 반복문의 구성, 내가 몇 번 반복할 거야 라고 하는 구성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안쪽에 내가 원하는 코드 입력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문 뭐 별거 없죠.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반복문의 형태를 공부를 하시는 거고 실제로 어떠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반복문은 다 이렇게 가요. 이 패스는 지금 그냥 상황을 넘겨서 일단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저 지금 초기값 있나요? 종료 조건은 어때요? 조건은 있긴 있는 거예요. 어쨌든 true라는 결과를 남겨놓은 거니까. 조건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초기값 존재하지 않고요. 스텝도 없어요. 조건만 존재해요. 그리고 심지어 조건이 뭐래요? true래요. 그럼 참인 동안에 무한히 반복할 이 반복문이라는 녀석한테 애초에 참을 줬어요. 그럼 얘는 제가 뭐 만든 거예요? 좀 전에 보셨던 스텝이 없었을 때 생겨났던 문제 무한 루프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 루프를 실제로 우리는 일부러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내가 얘를 반복문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 눌렀을 때 끝날 것이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눌러도 프로그램이 꺼지지 않고 내가 X를 누르지 않는 한 얘가 종료되지 않는 이유는 반복문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이 끝나지 말라고 붙잡아 놨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쵸?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다 무한 루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이걸 누르기 전까지는 얘는 무한히 반복돼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을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한 루프인데 종료할 수 있대요. 무한 루프라는 건 조건이 무한히 참이어서 지금 쭉 반복될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떠한 타이밍이 되면 얘를 종료할 수 있대요. 그게 브레이크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초기값과 스텝인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냥 봐주세요.
이러면 저는 지금 i를 1이라고 놨고요. 반복문이 한 번 반복될 때마다 i의 값이 1 증가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서는 출력도 해요. i가 현재 몇인지. 그리고 조건이 하나가 있죠. 이 조건에서 따지는 건 i라는 녀석이 가진 값이 5랑 같으면 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코드를 실행해 라고 했는데 얘는 무한 루프가 아닙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그 구멍이 i가 5일 때라고 하는 구멍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순서상 1이었던 i의 값이 무한 루프에 들어오면서 1을 찍습니다. 그리고 얘는 1이니까 거짓이죠. 안 해요. i가 1 증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또 true니까 그냥 조건 안 보고 내려옵니다. 그럼 2가 출력이 되고요. 2는 5랑 같지 않으니까 얘 또 하나고요. 증가돼서 올라가면 3이고 4고 5고 다 해요. 얘가 5예요. 찍혔어요. 그럼 여기서 5랑 같죠.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를 실행하겠네요. 그랬더니 더 이상 6이 찍히지 않고 5에서 끝난 겁니다. 이 브레이크의 동작 원리는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브레이크라는 코드가 실행되는 그 순간에 본인이 종속된 반복문을 빠져나옵니다. 이 브레이크는 지금 반복 가장 가까운 종속은 조건이고요. 이 녀석한테 가장 가까운 종속은 조건인데 얘는 반복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 조건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종속된 반복 이 녀석을 탈출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반복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게 브레이크가 가진 힘이고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컨티뉴라고 하는 녀석도 있어요. 얘도 브레이크나 컨티뉴 이 두 녀석은 반복문 안에서 반복문의 내부에서 반복문 자체를 좀 더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 중에 일부인데 브레이크라는 코드를 만남과 동시에 그 즉시 반복문을 탈출하는 거였다면 이 컨티뉴라고 하는 녀석은 의미 자체가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속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하게 만드느냐? 자, 지금 1, 2, 3, 4, 5가 찍히고 난 뒤부터 5만 계속 찍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컨티뉴는 이 코드가 실행되는 그 시점에 밑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올려버려요. 컨티뉴라고 하는 녀석은 컨티뉴가 실행되는 그 시점에 내 밑으로 코드가 얼마나 있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반복문의 가장 꼭대기 조건 연산을 하러 올라가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1, 2, 3, 4, 5가 찍히는 과정까지는 동일하다가 여기가 5는 5랑 같으니까 컨티뉴를 만나서 얘를 안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조건도 참이니까 내려오면서 5를 또 찍어야죠. 근데 아직 5에서 값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또 컨티뉴를 만나야죠. 그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고. 그러면 i의 값이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5가 계속 찍히고 있었다. 이게 컨티뉴입니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실까요?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활용해서 우리는 반복문을 제어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좀 가벼운 반복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요소를 잘 지켜야 정상적인 반복문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실 거예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반복문 문제라고 해서 하나가 올라왔을 거고요. 이 녀석 그동안 풀었던 방식처럼 본인거에 옮겨서 쭉 문제 한번 풀어보실 시간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풀어보세요. 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첫 번째부터 같이 해볼 건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총 6개의 문제는 그냥 반복문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 숙지 플러스 약간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도전해볼 만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300까지 출력을 하라고 했는데 이 1부터 300까지의 출력을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300까지 쭉 적어줘야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말이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더 스마트하게 바꾼다면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이 반복되는 부분만 붙여넣기를 계속 하게 됐을 때 이만큼씩 붙여넣기를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는 조금 더 편해지겠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300번이나 붙여넣기를 해야 되니까 아직도 번거로움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문이라고 하는 문법을 써서 얘를 좀 혁신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고, 자, i는 1이라고 하는 초기값 주겠습니다. 왜? 1부터 찍을 거니까. 초기값을 1부터 안 놔도 돼요. 어차피 1부터 300까지 출력이라는 건 총 300번 반복하면 되는 반복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300번 반복시키는 방법이야 1부터 300이든 301부터 600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0부터 299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출력에 사용할 값이 1부터 300이니까 초기값이랑 종료조건 맞춰주면 좀 더 편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i의 스텝까지 넣어주고 이 안쪽에 내가 실제로 반복하고자 하는 코드, 지금은 1부터 300까지 일씩 변화하는 i 값을 찍어주는 게 올바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자, 이러면 가장 기본적인 반복문의 활용, 사용법 익혀봤습니다. 자, 그 다음 500부터 2330까지 출력인데 사실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이 문제랑 이 문제의 차이는 초기값, 종료조건밖에 없어요. 초기값, 종료조건. 그렇다는 건 500부터 2330까지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내가 몇부터 몇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얘는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다음, 자, 이번에는 100부터 마이너스 25까지래요. 이것도 사실 얘랑 다를 바가 없는 문제죠. 그대로 가져와서 초기값 100부터 종료조건 마이너스 25까지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뭐 1부터 300이든 500부터 2330이든 상관없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를 시키고 있었어요. 숫자를 오른쪽으로 점점 숫자가 커지게끔 만들고 있던 상황.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00부터 마이너스 25니까 작아져야 되죠. 음의 방향으로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이 말이 돼요? 초기값이랑 종료 조건 부분에 원하는 숫자를 넣긴 했는데 이 조건 자체가 말이 됩니까? 지금 첫 번째 100부터 들어올 텐데 100이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대요. 거기서부터 거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부등호 방향을 잘 바꿔줘야 되겠네요. 점점 작아지게 될 거니까 100이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라고 변화를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얘가 변했다면 이 부등호가 제대로 방향이 바뀌었다면 이 i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일씩 증가될 게 아니라 일씩 작아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얘는 무한 루프에 빠질 거예요. 이렇게 부등호 방향 신경 쓰는 것과 스텝, 왜냐면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수가 음의 방향으로 작아져야 되니까 그 차이를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부터 마이너스 25까지 문제없이 출력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100 사이의 짝수만 출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사실
그 전에 하던 이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요. 자, 이거 잘하신 겁니다. 좋아요. 문제 없어요. 괜찮은데 이것보다 조금 더 모든 상황을 문제가 살짝 변해도 커버를 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우리는 1부터 100 사이의 수를 원했던 거니까 초기값과 종료 조건은 그대로 살려놓고 얘를 1씩 증가시킨 다음에 실제로 짝수라는 조건을 사용하면 이것도 똑같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짝수라는 조건, 문제에 들어있는 조건을 애초에 구성으로 맞춘 경우가 첫 번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전자 상황인 거고, 지금 후자 같은 경우는 문제 상황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놓은 뒤에 짝수라는 조건을 코드로 명시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짝수는 결국 2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i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면, 이 말인즉슨 2로 나누어 떨어졌다란 얘기예요. 그때는 얘가 짝수니까 출력할 거야. 그리고 if 문이 끝나면 더 이상 코드 없으니까 밖으로 내려올 거고, 그러면 i의 값이 1 증가될 거고, 그러면 1부터 눈으로 대입을 해보면서 쭉 내려와 보면 1이고 3이니까 들어왔는데 1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니까 출력 안 할 거고, 증가돼서 올라가면 i는 2니까 또 참여해서 내려오면 이때는 0이라 나머지가 0이라 참이니까 얘를 출력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2, 4, 6, 8 쭉쭉쭉쭉 이렇게 짝수들만 출력이 되어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부터 1000 사이의 수 중에서 3의 배수만 출력해주세요. 똑같은 얘기죠. 지금 방금 전에 위에서 풀었던 이 문제랑 사실 얘는 똑같은 거예요. 1부터 1000 사이 그 중에서 3의 배수, 3의 배수라는 건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이러면 끝났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구단 8단 3단을 연달아 출력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우리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9구단을 좀 편하게 찍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걸 활용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8단 찍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부터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주면 끝나겠죠? 이러면 8단 찍혀 나올 거예요. 8단 찍는 거는 우리가 많이 해본 거니까, 반복문 쓰는 거 지금 몇 번째 반복을 했었으니까. 자, 이러고 나서 8단과 3단을 연달아 찍으니까 이거 하나 더 만든 다음에 3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8단 찍고 3단 찍고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세 문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해서 반복된 결과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합을 원하는 겁니다. 자, 이 녀석 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볼 건데요. 1부터 5까지의 합을
최종적으로는 합을 출력하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원했던 최종적인 답안은 사실 이런 거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의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총 15라는 결과를 원한 건데 당연히 이렇게 문제를 푸시라고 한 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얘를 이렇게 풀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안 될 거니까요. 여기다가 2, 4, 6, 8, 10을 우리가 쭉 다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런 걸 원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풀지 않고 이 흐름, 프로세스를 찾아서 우리가 로직을 구현을 좀 해야겠죠? 자, 문제가 원한 건 결국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였다. 자,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덧붙여 나가는 과정을 했었죠.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 나가는 과정. 이거 무슨 뜻이에요?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였죠. 그렇죠? 우리 반복문에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던 이 증감식. 자, 제가 i라는 변수를 처음에 1로 만들어 놓고 얘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5번 반복을 하면 얘는 i의 값이 이제 몇이 돼요? 5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1부터 5까지 이 사이의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한 총 합이에요. 합계예요, 합계. 그러면 1 가지고 있는 녀석한테 몇을 더해야 돼요? 2를 더해야 되죠. 몇 증가했어요? 더하는 수가? 1 증가했죠. 또 여기다가 3을 더해야 되거든요. 몇 증가한 거예요? 더해야 되는 수가. 더해야 되는 수는 또 1 증가한 거죠. 지금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이 구조를 보시다 보면은 이거 써먹을 만한 그 상황이 나오겠는데? 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빈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녀석한테 사과를 하나를 넣어요. 그러면 사과 몇 개 들어있어요? 하나 들어있죠. 여기다가 사과를 2개를 넣어요. 더. 그럼 사과 총 몇 개예요? 3개죠. 이런 식으로 5까지 다 더해서 더해지는 사과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총 5개의 사과까지 넣어버리면 15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거를 코드로 가면 비어있는 상자를 하나 만들어 낸 거고요. 여기다가 i를 더하면 i는 1이었으니까 처음엔 1이 더해지지 않겠느냐. 그럼 0이었던 녀석이 본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1이 더해지면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더해지는 수 i의 값을 1 증가시킨다. 그리고 한 번 더 썸한테 넣어주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i가 2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지는 i는 2죠. 그러면 여기서 1로 더해졌던 i는 여기선 2로 더해질 것이고 이 과정 한 번 더하면 여기선 3으로 더해질 것이고 이 과정 한 번 더하면 4, 5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썸을 출력한다면 15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 봤을 때 완벽하게 반복되는 구문을 찾은 거죠. 이걸 사용해서 반복문으로 형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더해져야 되는 수는 5까지만 증가를 해야 되니까 5라는 제약을 걸어준 거고 스텝 넣어주고요. 썸이라는 녀석한테 i를 더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빠져나오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썸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15가 나올 것이다. 만약에 이 출력문이 반복문의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더해지는 그 과정 중간 상황을 나타내겠죠. 하지만 우리는 최종적인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굳이 반복문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바깥으로 빼주면 문제없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1부터 110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의 합. 이제 이 방식을 알아내고 났다면 사실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위에 풀었던 것처럼 그냥 계속 응용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의 합. 결국 또 합이에요. 썸이라는 변수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짝수라고 하는 조건을 거쳤을 때, 이 조건에 부합할 때 그때만 썸이라는 변수에 더해져라. 그리고 나서 합계를 때려보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고 3의 배수가 아닌, 그럼 이거는 조건이 두 개죠. 짝수라는 조건과 3의 배수가 아닌 이란 조건 두 개예요. 이 두 개의 조건이 AND로 엮여야 돼요? OR로 엮여야 돼요? 짝수 고라고 했으니까 AND겠네요. 짝수 거나가 아니라 짝수 고니까 두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 똑같죠?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 고, 이미 짝수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리고 AND로 엮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도 했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대요.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란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i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닐 때, 그때 썸이라는 변수에 i의 값을 더해주자.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하자.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적는 이 조건은 AND로 써도 되고 당연히 이렇게 쓰여져도 상관없겠죠? 이거 조건 두 개 뚫고 들어오는 건데 상관없겠죠? 상관없나요? 진짜 상관없어요. 왜냐면 둘 다 만족을 해야만 옳은 얘기예요. 근데 얘를 콜론이 안 찍혔네. 둘 다 만족을 해야만 되는 애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문 기본적인 사용법 플러스 약간의 활용, 응용하는 문제들은 다 풀어봤고요.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된 김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우리가 조건문을 배운 다음에 다중조건을 봤어요. 지금 우리는 반복문을 배웠죠. 다중반복문 가능한가요? 이거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코드가 그 문법상 흘러내려갈 때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반복문의 안쪽에서 조건문 쓰는 것도 같이 보여드렸고요. 조건문의 안쪽에서 반복문을 쓰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이런 문법들은 서로 호환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게 당연히 되는 건데, 자, 다중 반복문. 이것만 하나 볼게요. 이 반복문은 출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변수가 가진 값을 대입해서 반복문을 돌려보면 돼요. 처음에 이런 문법들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대입해서 눈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혹은 노트 같은데, 펜 같은데, 혹은 컴퓨터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내려와서 한 바퀴 돌고 또 올라가서 한 바퀴 또 돌고 이런 거 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얘는 1, 2, 3, 1, 2, 3, 1, 2, 3 나올 거예요. 자, i의 값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의 반복문, 이 안쪽에 반복문이 쓰였다는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 반복하고자 하는 이만큼의 내용을 그냥 무시, 없다고 생각하고 얘만 딱 보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에요. 그죠? 그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의 안에서 이런 코드가 들어있을 뿐인데 얘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얘도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변화하는 j라는 값을 출력할 뿐이죠. 그러면 얘는 j는 1부터 3까지 총 3번 반복할 텐데 그럼 1, 2, 3이 찍힐 텐데 그죠? 이만큼의 코드가 1, 2, 3을 출력하는 코드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총 몇 번 반복한다고요? 3번. 그러니까 1, 2, 3, 1, 2, 3, 1, 2, 3 나오는 거죠. 다중반복문은 이런 겁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반복문이 한 번 돌 때 안쪽에 있는 반복문은 본인이 돌 만큼 다 돌아야 돼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게 다 돌았다면 정상적인 스텝을 밟고 다시 올라가서 또 돌아야죠. 이게 다중반복문의 거의 전부입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문법, 이해만 잘 되어 있는 기초 문법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쭉 똑같이 사용법. 자, 그럼 이 내용까지 안내를 좀 드렸고 저희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다중반복문에 대한 문제 몇 가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